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랜 세월 동안 믿어온 가족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믿음,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결말. 끝까지 들어보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될 겁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유혜수는 결혼 후 30년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친정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동생들 용돈까지 그녀의 통장은 늘 빠듯했죠. 하지만 그 돈의 출처는 언제나 남편 이영길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부터 공장을 지키며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친정 식구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랐죠. 혜수의 어머니 박정수는 늘 말했습니다. 혜수야, 부모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방은 그 정도도 이해 못해? 그녀는 한 번도 사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이 서방은 돈은 벌어도 배짱이 없어 보여. 남자라면 좀 더 큰데 투자해야지. 사람이 너무 순해서 탈이야.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혜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효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죠. 남동생 유연수는 늘 손을 벌렸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몇 번이나 돈을 빌려갔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나, 나 이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여동생 유희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이번 달 병원비 없대. 나중에 줄게. 혜수는 그 말을 믿었고 통장은 점점 바닥을 보였습니다. 남편 영길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은 늘 단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혜수야, 괜찮아. 가족이잖아.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마음 한편엔 쌓여가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혜수는 우연히 남편의 통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이체, 유연수 송금, 박정순 병원비.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나간 돈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효도한다고 믿었던 일들이 사실은 남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던 겁니다. 그날 밤 혜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남편의 땀에 젖은 작업복과 어머니의 무심한 말들이 교차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혜수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맑은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자신도 무심한 일삼던 친정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향이 퍼지는 동안 마음속 다짐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간의 효녀로서의 시간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겨울 끝자락 공장 안의 기계음이 어색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영길은 기름 묻은 손을 털며 계산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입이 예전만 못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났고 자재비는 2배로 올랐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눌러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삼키며 그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혜수 친정 쪽 지원을 조금이라도 줄여야겠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 앉은 혜수는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대요. 그리고 연수가 이번 달에 또 사업이 힘들다나 봐요. 영길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혜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혜수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잔액을 확인하려다 숫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거래 내역을 눌러봤습니다. 거기엔 유연수 송금, 박정순 병원비, 유희수 생활비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모두 남편 이름 이영길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효도라고 믿었던 건 남편의 피땀 어린 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주방에 앉아 멍하니 컵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영길이 들어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혜수야, 나 이제 조금 힘들어. 공장도 어렵고 나이도 있고 우리 이제 우리 둘 생각하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지쳐버린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토록 묵묵히 버텨온 남편의 고단함을 이제야 알아차린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혜수는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제 그만해야 해. 가슴 한켠에서 뜨겁게 솟구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후회가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그녀를 깨운 밤이었습니다. 봄 기운이 퍼지던 어느 주말, 유혜수는 어머니 박정순의 생신상 준비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수야, 이번에도 네가 좀 챙겨라. 희수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몰라.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혜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이영길은 말없이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이 안 가면 말이 많을 테니까 같이 가요.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엔 묵직한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생신 자리는 늘 그렇듯 박정순의 집 거실에서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동생 유희수가 차린 음식이 가지런히 놓였고 유연수는 늦게 나타났습니다. 누나, 형부 왔네. 요즘 일은 좀 되세요? 그 말투엔 예의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혜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연수 말이 맞지. 형부가 벌이가 좀 시원찮다면서 우리 혜수가 도와주니까 사는 거지. 이영길은 젓가락을 들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 한 숟가락만 뜨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혜수야, 이번에도 병원비랑 관리비 좀 보내줄 수 있지? 네가 시집 잘 가서 참 든든하다. 박정순의 그 말에 이영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축하드립니다. 혜수야, 나 먼저 차에서 기다릴게.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수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영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수야, 괜찮아. 난 욕먹는 거 신경 안 써. 근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만드는 게 싫어. 그 말에 혜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이제 정말 다 알겠어요. 그날 밤 혜수는 남편이 잠든 옆에서 오래도록 서류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거기엔 지난 수십 년간의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연수, 유희수, 박정순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나설 때야.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유혜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말과 남편의 침묵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영길은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들이 여러 권 들어 있었습니다. 겉표지엔 생활비, 병원비, 연수 지원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마다 잉크가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 십몇 년 동안 친정으로 나간 돈이에요. 수십 줄의 거래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송금인 이름엔 이영길 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유혜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그동안 다 당신이 보내신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효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합시다. 저도 솔직히 많이 지쳤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의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통장을 손에 쥔 채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동안 효녀라 자부하며 자랑스러워하던 일들이 남편의 피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통장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신 줄은.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늦게라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바꿔야죠. 그날 밤 혜수는 남편이 보여준 통장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자국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새로 산 노트 첫 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쓴다. 그 문장을 적는 동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내야 한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갉아먹던 그 고리를. 남편의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유혜수는 남편이 건넨 낡은 통장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송금 내역이 가득한 페이지 위에 유연수, 박정순, 유희수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부탁했잖아요. 어머님 병원비, 연수 처남 사업비, 희수 처제 생활비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제가 대신 보냈어요. 혜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저도 따로 드렸는데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동생들에게 현금을 건넸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송금했는데 내가 또 줬다니 그럼 2번씩 받아간 거예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혜수야, 이번에도 고마워. 이번 달도 잘 받았어. 짧은 문장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남편 통장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또 받아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분노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끌어올랐습니다. 모든 통장 사본과 문자 내역을 인쇄해 서류철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오후에 꼭 봐요.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친정집 거실. 박정순과 두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혜수가 들어서자 어머니가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왔니? 오늘도 뭐 좀 들고 왔지? 그녀는 미소 대신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지난 10몇 년 동안 들어간 돈이에요. 그중 극히 일부분이에요. 송금하고 현금으로 가져간 돈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박정순이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게 뭐야? 다 네 남편 이서방 이름이잖아. 맞아요. 엄마가 받으신 돈, 연수가 받은 돈, 희수가 받은 돈 전부 남편이 보낸 돈이에요. 정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유연수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몰랐지. 누나가 보냈다고 해서. 몰랐다고? 연수야? 엄마 모르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혜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드린 현금이에요. 매달이요. 유희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린. 그래요. 2번씩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20년 넘게 반복하셨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혜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한 푼도 못 드려요. 더는 당신들한테 우리 피땀을 바칠 생각 없습니다. 유연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나, 가족끼리 그게 무슨 말이야? 연수야, 가족이라서 더 실망이야. 엄마 가족이라서 더 실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박정순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혜수야, 네가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다. 엄마, 전 매정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였다는 걸요. 그녀는 봉투를 정리해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돈 얘기 꺼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사기죄로요. 그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혜수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이영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번엔 진짜 끝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해요. 제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늦은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유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유연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는 급하게 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야. 문 좀 열어봐요. 잠깐 얘기만 하자. 혜수는 한참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그러나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나,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결국 혜수는 문을 잠금장치 반쯤만 풀고 문틈을 살짝 열었습니다. 유연수는 허겁지겁 얼굴을 들이밀며 외쳤습니다.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혜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연순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뭐야? 입금명에 이름이 이영길이라고 되어 있었잖아. 그걸 몰랐다는 거니? 그게 말이 되니? 몰랐다는 게?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그냥 뭐, 모른 척 한 거잖아. 알고도 모른 척 한 거잖아. 알고도 또 다 받아갔잖아. 그러고 나한테도 따로 손 벌렸잖아. 그녀는 현관 옆 선반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봐. 지난 10년간 송금 내역이랑 내가 따로 드린 현금 영수증들이야. 당신들이 받아간 돈, 30년간 받아간 돈이 수십억이 넘었어. 남편 퇴직금이랑 노후자금까지 다 들어갔어. 아니, 더 들어갔을 수도 있지. 나 결혼 전부터 젊은 시절을 다 갈아 넣었으니까 말이야. 유연수는 말을 잃은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나, 그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혜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입 닫아. 변명할 자격 없어. 그녀는 문을 더 이상 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다시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사기죄로. 알겠어?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유연수가 당황해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도어락이 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지난 30년의 착취를 끊어내는 신호처럼 울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돌아온 혜수는 숨을 고르며 남편의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이영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연수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못 올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 돈은 우리 손에만 있습니다. 영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이젠 진짜 끝났네요. 그날 밤 혜수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착한 딸은 오늘로 끝. 이제는 나답게, 자유롭게, 영길 씨의 아내답게.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초인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초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유혜수와 이영길은 약속대로 서로의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루 3번 끼니를 준비하던 그들의 손끝에서 이제는 손님들의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주방 안에선 고기 굽는 냄새와 된장찌개 향이 섞여 고소하게 퍼졌습니다. 이영길이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내일이지. 남 좋은 일 시키던 때는 끝났네. 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 위해 사는 거죠. 손님들이 늘어나며 식당은 점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이 집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진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말에 혜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장사를 마친 뒤 남편과 마주 앉아 수입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벌었으니까 우리가 쓰자. 영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또 달라 하면 어쩔래? 그땐 바로 경찰 부르죠. 둘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순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손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수는 놀란 듯 잠시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혜수야.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돈이야. 늦었지만 내 몫이야. 혜수는 조용히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엄마 돈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너희 잘 사는 거 보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혜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젠 됐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영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진짜로 끝났어. 이제 우리 둘만의 세상이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온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그 아래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두 사람의 인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밥상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가게 앞엔 늘 손님들이 줄을 섰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를 나눴습니다. 유혜수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이젠 진짜 끝났구나.
그녀의 얼굴엔 후회 대신 평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낡은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정순.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 편지에는 그 전에 거절한 돈과 편지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수야, 내가 맞았다. 돈보다 귀한 게 가족이고 사랑보다 깊은 게 책임이더라. 이제라도 늦게 깨달아 미안하다. 네가 내 딸이라 고맙고 이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돈은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면 좋을 것 같구나.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혜수는 한동안 편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접었습니다. 엄마가 결국 알았네요.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이영길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속은 좀 시원하지? 네,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이젠 나도 엄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지 않겠다고 했던 돈이지만 다시 보내오신 돈이니 이 돈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쓰거나 할게요. 그날 오후 혜수는 가게 앞 작은 화분에 새싹 하나를 심었습니다. 흙을 다지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새 시작이에요. 이름은 희망. 이영길이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자라겠지 주인 닮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짓눌리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함께 버틴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영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이름은 희망이지. 두 사람의 웃음이 밤 공기 속으로 번졌습니다. 희망이라 이름 붙인 새싹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내 인생의 첫 장.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고 그날 유혜수의 인생은 진짜로 새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밥상 간판 아래에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얗고 복슬복슬한 강아지, 이름은 봄이. 이영길이 웃으며 말했다. 이 녀석은 손님보다 더 먼저 나와 있네. 유혜수는 강아지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봄이가 우리 가게 간판 마스코트잖아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겼어요. 그로부터 1년 두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흘렀습니다. 아침이면 봄이가 먼저 혜수의 발을 툭 치며 깨웠고 가게에 나서면 손님들은 봄이 오늘도 귀엽다, 너무 순하고 예쁘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봄이를 보기 위해 멀리서 일부러 와주시는 손님들도 계셨고 우리 봄이는 아이 대신 우리 부부의 빈자리를 채워준 따뜻한 존재이며 사랑이었습니다. 혜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우린 늦게 피었지만 지금이 가장 예쁜 계절이야. 퇴근 후 세 식구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길은 커피를, 혜수는 따뜻한 차를, 그리고 봄이는 작은 간식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그때 우리 둘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셋이네. 그녀는 웃으며 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숨소리와 꼬리 흔드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봄이가 자녀예요? 혜수는 그럴 때마다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우리한텐 봄이가 자녀예요.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뒤늦게 준 선물이죠. 그 말에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봄이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이영길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 집은 완성됐어. 창밖으로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1년 전 눈물로 닫았던 문 대신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듯 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엔 그때 박정순이 보낸 편지가 여전히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읽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잠든 강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야,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이제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우리 삶이니까. 그녀의 말에 이영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이제 진짜 희망으로 자라는 중이야.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그 아래에서 새 식구의 행복한 숨소리가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오죠. 오늘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라의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